오늘은 CES 2021에 공개된 시정 노트북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막상 정리해보니까 영상 하나에 담기 신제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휴대용 울트라북과 비즈니스 노트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2편에서는 게이밍과 고성능 노트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CES 2021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노트북을 공개했었던 에이수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북 S 시리즈는 작년에도 르누아르가 탑재된 모델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죠. 톡톡 튀는 상판 색상 디자인과 준수한 가성비가 특징인 에이수스의 주력 중급 노트북 시리즈였습니다. 이번에는 비보북 S 시리즈가 인텔 타이거 레이크 CPU를 달고 나온다고 하는데 추가로 MX450 그래픽이 탑재된 모델도 있을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에보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번 신형 모델은 나름 NTSC 72 프로 등급의 디스플레이가 장착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디스플레이가 개선되고 가격이 오르지만 않는다면 2021년에는 킹 성비 노트북으로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젠북 시리즈는 엄연히 비보북보다 상위 등급인 고급형 라인업이죠. 참고로 젠북은 모델명 UME 라이젠, UX가 인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UX425는 작년에 출시된 UM425의 인텔 타이거 레이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4K OLED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선택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13에서 14인치 등급에 굳이 4K가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젠북 시리즈는 가볍고 가격 대비 마감도 좋은 편이긴 한데 발열 제어가 좋지 못하고 PD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죠. 이번 모델은 PD 충전이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고급형 노트북 중에서 가성비 모델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젠북 듀오는 듀얼 스크린이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조금 특이한 파생형 젠북입니다. 이런 독특한 기능이 달린 노트북들을 보면 내구성이나 마감에 대한 의심이 좀 드는 경우가 많긴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이 있긴 했는데 2020년형 젠북 듀오를 써보니까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조 디스플레이를 볼 때 목을 너무 막 굽혀서 봐야 되고 기존 젠북과 마찬가지로 PD 충전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이번 신형 모델은 보조 디스플레이에 약간 각도를 줄 수 있게 돼서 사용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USB-C 충전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불만으로 삼았던 점들은 대부분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가격이 비싸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은 레노버입니다. 먼저 아이디어 패드 5G라는 특이한 녀석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인텔 CPU가 아닌 퀄컴의 스냅드래곤 ARM 프로세서가 들어간 녀석이죠. 굳이 따지자면 M1 맥북과 비슷한 계열의 C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효율이 좋은 ARM 프로세서 특성상 노트북의 무게가 가볍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기본적으로 5G 모뎀이 내장되어 있어서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ARM 윈도우에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는 것이긴 하죠. 애플이 M1 맥북으로 ARM 생태계를 조금 활성화시켜놨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ARM 윈도우를 찍먹해볼 수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세요. 싱크북 시리즈는 레노버의 주력 비즈니스 노트북인 싱크패드보다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의 라인업입니다. 이번엔 일반형 X 시리즈, 성능형 P 시리즈, 그리고 E-잉크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플러스 모델이 공개가 됐네요. 사실 작년 싱크북 시리즈는 기존 아이디어 패드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약간의 기능만 바꿔서 출시하는 등 조금 성의 없는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혹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나름 2K 해상도 하고 16:10 비율의 디스플레이로 생산성 작업에 최적화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다시 기대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45W급 라이젠 세잔 CPU와 RTX 3060 그래픽으로 구성된 싱크북 P 모델을 기대하고 있는데 싱크패드 X1 익스트림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되어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싱크패드 X1 시리즈는 레노버의 비즈니스 노트북 중 최상위급 제품군이죠. 기존의 X1 카본, 요가, 태블릿 외에도 나노 모델이 추가됐다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싱크패드 X1 시리즈는 14인치인 카본 모델이 주력인데 나노는 조금 더 가벼운 13인치 경량형 싱크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1 요가도 티타늄 에디션이 좀 추가가 됐던데 그냥 프레임 깎느라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번 싱크패드 시리즈도 모두 16:10 혹은 3:2 화면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16:10 디스플레이가 대세가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요가 슬림 7 시리즈는 작년에도 르누아르 모델이 완판에 완판을 거듭할 정도로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인텔 타이거 레이크 CPU가 장착된 신형 슬림 7 모델은 디스플레이가 16:10으로 변경이 되고 디자인이 조금 개선된 것으로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슬림 7이 무게, 발열, 디자인, 디스플레이, 가격 여러 방면에서 밸런스가 가장 잘 잡힌 노트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MX450 모델이 나오면 메인 노트북으로 실사용해볼까 고민 중이기도 해요. 델은 올해 CES 행사에서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레티튜드 비즈니스 노트북 라이너만 간단히 공개를 했는데 일반 소비자들에겐 조금 낯선 제품군이죠. B2B 판매에만 주력하는 비즈니스 노트북이라서 몇몇 가성비 좋은 태블릿 제품군을 제외하면은 일상 사용자가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기는 합니다. 3000에서 5000, 7000, 9000번대 순서로 등급이 나눠지게 되고 등급 내에서도 일반형, 2-in-1 태블릿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도 레티튜드 시리즈를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요즘엔 델이 노트북 시장에서 HP나 레노버한테 많이 밀리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HP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작년에도 나름 국내에서 유명세를 탔었던 엘리트 드래곤플라이의 2세대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디자인과 휴대성, 내구성으로 나름 호평을 받았던 2-in-1 제품이죠. 세부적인 스펙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디자인 변경이 없이 딱 CPU만 리프레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모델보다 스피커, 마이크, 웹캠이 개선된 맥스 모델도 따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최상위 등급의 비즈니스 노트북에서 이런 급 나누기는 조금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2018년에 HP에서 스펙터 폴리오라는 실험적인 제품이 출시됐던 적이 있습니다. 가죽으로 외장 마감을 해서 디스플레이 각도를 약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진 좀 특이한 녀석이었죠. 워낙에 소량만 판매가 돼서 평가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죽 재질의 특성상 장기적인 내구성은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어찌됐건 그 폴리오 모델이 이번엔 비즈니스 제품군인 엘리트북의 이름을 달고 새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아직은 렌더링 이미지조차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독특한 취향과 많은 돈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구매할 일은 많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엘리트북 시리즈도 보다 가벼워진 에어로 파생형이 생긴다고 하네요. 보통 엘리트북 400에서 800번대 제품군은 조금 무겁고 투박한 대신 튼튼하고 내부 확장성이 좋다는 것이 장점이었죠. 그래서 경량화 모델이 이런 엘리트북 특유의 내구성을 얼마나 희생했을지는 한번 두고 봐야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엘리트북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니까 절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CES 2021에서 공개됐었던 휴대용 비즈니스 노트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CPU 리프레시 혹은 16:10 화면비 채택 정도의 소소한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CES 2021에서 공개됐었던 신형 게이밍 고사양 노트북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